활용 능력 출제 기준이 이제 2021년도부로 개편이 됐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로 가서 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출제 기준이 변경된다고 7월달쯤에 이미 상공회의소 측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2020년 7월달에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죠. 자, 21년도부터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윈도우즈 7이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10.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7을 쓰시는 분이 아직도 있죠. 왜냐면은 윈도우 7이 뭐 보급화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면은 와,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 10으로 바꿔야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이 항상 출제 기준이 늦거든요. 현실에서는 막 이제 10 막 갈아탄 지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시험 문제상으로는 이제까지 20년도까지는 윈도우 7에 관련된 문제 기준이 나왔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7하고 10의 어떤 그런 그 공통 기능 중에서 윈도우 10에 관련된 출제 기준으로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버전도 2010에서 2016으로 상위 버전으로 변경됐다라는 사실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커말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출제가 바뀌었다는 거를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시험 준비를 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가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고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를 이 공지사항, 이 문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맞는 걸 공부를 하는데, 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준비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되기는 하겠죠. 21년도 그 새로 그 출판된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 21년도 판으로 나온 거를 구매해서 공부를 하면 좋기는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기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이 만약에 2010 버전으로 준비를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되는지는 알아야 준비를 하죠. 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서 보겠습니다. 자, 2급이나 1급이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윈도우 10 버전으로 나온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죠. 분명히 위에서는 7에서랑 10에서 공통 기능만 낸다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10 기준으로 무조건 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따로 언급이 안 된 거 보면은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이제 그 웹브라우저 기능을 관련된 걸 출제를 하겠다 뭐 이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2급 실기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데, 사용되지 않는 함수는 삭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함수를 추가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함수를 삭제한 것도 있고 추가한 것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급 기준 한번 볼게요. 위에는 2급이었고요. 1급도 이제 전체적인 틀은 아마 변경된 게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윈도우 10 기준으로 나온다. 네, 여기도 윈도우 10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는 뭐 2016 버전이고, 자, 필기는 뭐 그렇게 똑같아요. 네, 필기는 똑같은데, 자, 실기가 이제 좀 내용이 더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오피스 2016 버전 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했고, 그래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함수는 삭제, 새로 사용되는 함수를 추가했다. 봐봐요. 지금 보시면 2급에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이렇게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새로 사용되는 함수가 뭔지를 사전에 적어도 함수 이름 정도는 알고 가자 이거죠. 사용법은 당장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자 이겁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VBA를 얘기하는 거는 비주얼 베이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전업에 따른 구문 수정이 있다. 즉, 뭔가 단어, 키워드 같은 게 바뀌었다란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입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ADO, 점, 해가지고, 여기에, 리퀘스트, 이런 거였는데, 얘가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리퀘스트, 뭐라 그럴까, 오브, 리절트,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가, 구문이 이렇게 바뀐 게 있다. 예. 실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저는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관련 주요 개체의 메서드라는 거는 함수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주얼 베이직 쪽에서 쓰는 함수 및 속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문제 부분이 이 엑셀 파트에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모르겠어요. 계산 나는 센스가 좋고 난 영어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서 한 달만 공부해도 나는 합격할 정도의 지식이나 수준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거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불합격 경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불합격은 둘째 치고 학습 기간이 일단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비주얼 베이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표면적으로는 두 과목이 맞아요. 실기에서. 네, 엑셀 문제하고 그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크게 보면은 틀이 두 과목인데 사실은 엑셀하고 액세스 부분에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말이 좋아서 두 과목이지 이거는 실제로 세 과목 분야를 거의 공부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학습 기간이. 왜? 내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생전 사용 안 해봤어.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예, 맨 땅에 헤딩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관련해서 구문이 뭔가가 2010 버전하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오피스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2010으로 아직 저기 깔려 있는데 저는 나중에 바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액세스. 그래서 액세스 프로그램 2016으로 나오고 주요 연산자와 함수의 어떤 중복 함수를 좀 삭제를 했고 안 쓰는 함수가 그러니까 생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폼과 보고서의 주요 속성 및 컨트롤을 좀 보완해서 문제를 출제를 이제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문 수정이 분명히 또 있어요. 여기도 구문 수정됐고 여기도 구문 수정됐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뭐냐면은 우리 예시를 들면 C 언어 자바 하듯이 자바 사용하듯이 직접 코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텍스트 에디트 편집창에다가 함수나 뭔가 어떤 구문 예약어 같은 걸 써가지고 코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격 체계 해가지고 21년도부터 23년도 연말까지 무려 3년 동안 네, 3년간 이제 이 방식으로 적용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상공회의소 측에서 공지를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전체 이 기준은 똑같아요.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얘는 기존이랑 똑같아요. 1급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60분 동안 시험이 진행돼서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이거는 이제 꽈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을 평균으로 받게 되면
그럼 이제 필기는 통과예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 엑셀, 그 다음 액세스 세 과목을 이론적으로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BT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마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실기시험 부분이에요. 자, 실기시험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하고 액세스 부분 두 과목을 시험 보는데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이제 이 시험 시간 기준으로 하고 점수는 70점 이상인데 이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채점 기준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큰 틀이. 시험 시간도 동일하게 45분씩 이거 45분, 이거 45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급도 똑같습니다. 40분 시험입니다. 필기, 실기 둘 다 40분이고요. 이렇게 두 과목, 여기는 엑셀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뭐 70점 이상 이렇게 받으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뭐다? 윈도우 10하고 오피스 2016이다. 계속 이렇게 지금 같은 단어를 연속으로 적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윈도우 7 가지고 물론 공부하신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제대로 학습하실 거면 윈도우 10을 집에다가 적어도 하나 설치해서 가지고 계셔라 뭐 이 뜻이겠죠. 그게 제일 편하겠죠. 학습하려면. 자, 그래서 2016으로 또 바꾸시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네, 설명하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출제 기준 1급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기본 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웬만하면 하나하나씩 좀 읽어보세요. 이거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상공회의소 사이트 들어가는데 이 출제 기준을 나는 파일을 못 찾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따로 제 블로그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연락처 같은 거 좀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21년도 컴퓨터 활용 능력 출제 기준 이 공지 내용 파일을 제가 그대로 첨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분명 공지를 한 건데 못 찾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출제 기준 개편한 내용 공지사항 한글 문서 파일 하나로 된 거 그대로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 윈도우 10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얘는 크게 달라진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기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인터넷 자료 활용 관련해서 뭐 멀티미디어, 뭐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용어. 이거는 좀 항상 통신 용어가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주 공부를 해야겠죠. 특히 뭐 네트워크 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뭐 이거는 항상 새로운 게 등장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정보 보안 관련된 거. 그 다음 시스템 보안 유지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그거 관련된 거죠. 윈도우즈 디펜더라든지 뭐 우리가 쓰는 뭐 어베스트 백신 뭐 그다음 알약 뭐 V3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죠. 윈도우즈 방화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미리 설명드리면 윈도우즈 10부터는 굳이 백신 설치를 안 하죠. 왜냐면은 윈도우즈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백신이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무튼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엑셀 파트입니다. 자, 엑셀 파트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물어보죠.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부터 해서 창 제어,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거, 파일 관리, 그다음 통합 문서 관리하는 거,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데이터 편집하는 방법, 서식, 그 다음에 기본 계산식, 여기 함수 부분이죠, 이제. 네. 이 함수 부분이 특히나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이 좋아서 필기 시험이지, 필기 문제도 엑셀 창 띄워놓고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필기책만 딸랑 놓고 그냥 그 책 가지고 공부한다고요? 그거는 완전 90년대 방식이고요.
그렇게 요즘 공부 안 해요. 지금은 엑셀 창 띄워놓고 이 함수 부분 문제를 직접 실습을 해서 이 함수 타이핑 처음 보고 이게 이렇게 동작이 되는 함수다라는 거를 직접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은 그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 풀 땐 당연히 엑셀을 못 쓰죠. 필기니까. 근데 일단 연습을 할 수 있는 요건에서는 엑셀 창 띄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급 계산식이라 해서 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런 거 만드는 거 배열 수식. 그러니까 1급은 항상 배열 수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절대 참조를 F4키를 눌러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판단 유무를 이제 따지는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관련된 거 나오고요.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부분합, 데이터표, 통합 이거는 기존대로 나와요. 예전에 나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정렬 그 다음 윤곽 설정 이런 거 하는 거 그룹화 설정 이런 거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제 약간씩 좀 옵션 같은 걸 더 살을 붙여서 나오겠죠. 자, 차트 문제도 역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인쇄 작업하는 부분 이것도 꼭 한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매크로 부분도 이미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도 2급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살짝 변경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 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쪽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쪽이죠. 자, 필기에서 이거 다 물어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애초에 시험 종목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기반의 사항들을 물어보는 테스트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액세스 과목 부분의 이 필기 내용은 웬만하면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은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보 처리 자격증 그냥 통 칠게요. 정보 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 이걸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실기에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문제가 이게 실기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목이 중복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여기서 내가 그냥 암기해서 외우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암기도 정도껏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암기를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테이블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요. SQL 명령문 사용하는 거 이것도 관련된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오라클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맨날 보던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정보 처리 자격증 넘어가시려면은 이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폼 활용하는 거, 보고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두 개 파트로 해서 또 나오고요. 여기도 이게 지금 이렇게 주 5, 주 6 이렇게 표시된 거는 밑에 부분에 다 표가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화면으로 아니면 한글 문서 열어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매크로까지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듈 관련된 거는 다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확히 또 나와 있네. 윈도우 10 홈 기준에 해당되는 운영체제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페셔널을 쓰느냐 아니면 홈 버전을 쓰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능 차이가 좀 더 많겠죠. 프로가 더 당연히 기능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냥 프로로 까셔서 하셔도 되고 굳이 나는 그냥 홈 맞추겠다 그러면 홈 버전으로 설치해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본인 사용하는 컴퓨터에 윈도우 10 아무튼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실기입니다. 실기. 자, 위에는 필기였어요. 위에는 필기였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필기 기준이나 실기 기준이나 어쨌든 해당 프로그램을 똑같이 써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실은.
자, 그래서 90분 시험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엑셀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온다. 앞에 저기 했던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표 쭉 되어 읽어보시면 됩니다. 1급은 그냥 넘어갈게요. 실기 부분. 어차피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자, 스프레드시트 함수 1급 출제범위입니다. 이 표가 가장 중요하죠. 자, 보세요. 기존에 얘네들은 다 이미 봤던 함수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는 다 봤던 함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생소한 게 있죠. 보세요. 데이즈. 원래 데이즈 360이었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데이즈 360이었는데 데이즈 360이 빠졌어요. 안 쓴다 이거예요. 네. 대신에 나오는 함수가 데이즈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 eDate라는 함수도 혹시나 안 써보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 eomonths라는 함수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our, minute, months는 뭐 원래 썼던 거니까 있고, network day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트워크상의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뭔가 하는 함수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대략 단어 뜻풀이 보면 해석이 되겠죠. 실제로는 나중에 엑셀 들어가서 보는 게 이제 맞는데 지금 간략하게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크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크데이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거는 뭐 일주일에 뭐 요일을 따지는 그런 함수다라고 많이 우리가 했고, 이거는 일주일 중에 뭔가 어떤 넘버, 숫자링을 해서 뭐 하는 그런 함수겠구나 라고 대략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조금씩 함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논리 함수는 원래 우리가 불대수 공부에서 알고 있죠. and, or나 if 함수, if error 함수, 그 다음 true와 false.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거는 디에버레이징 기존에 나왔었고, 여기 dget이라는 함수가 또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건데, 있고, dproduct라는 함수도 좀 추가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stdev인데 이게 표준 편차인가? 원래 그럴 거예요. 맞나? 제가 알기로는 표준 편차 함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함수도 등장하고, dsum, 그 다음에 dvar이라는 함수가 또 이제 등장을 했네요. 이거는 뭐 베리어블의 약자인가? 하여튼 그냥 지금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함수가 새로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급. 그래서 또 이제 문자열 함수 관련해서 뭐 exact, 뭐 find b, fixed, 뭐 left, len, lower, upper는 대소문자 각각 뭐 표시 변환해주는 함수고, mid 함수는 원래 자주 나온 거고, replace도 원래 기존에 나왔던 함수죠. repeat은 뭐 이제 반복하는 함수,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 search는 이거는 검색하는 함수인데 search b 함수도 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 substitute 함수라 해가지고 또 이것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게 추가되는 함수들이 있다. 네. 자, 수학 삼각함수 부분도 역시 minverse라고 해가지고 뭐 있고, 뭐 mdterm 뭐 함수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막 별게 있어요. random between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아마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사이에 뭐 그 범위 값에서 랜덤한 숫자를 뭐 뽑아낸다 뭐 이런 함수인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네,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 그 다음 여기도 또 이제 뭐 뭔가 새로운 함수들 뭔가 많이 보이죠? 좀 생소한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저 출판사 교재나 이런 거 책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 한두 번 실습해 보시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막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함수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사전에 좀 인지를 해서, 이게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혼자서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대략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필요하면은 또 학원 같은 데 등록하셔가지고 문의해보시고 수업 받으시면 되니까, 굳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씨 또 새로 나온 함수 또 언제 공부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기존 함수, 안 쓰던 함수를 2016에서 뭔가 대체할 함수로 바꾼 문제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즈 360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데이즈 360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굳이 이제 데이즈라는 함수를 써서 뭔가 풀이 방식을 살짝 바꾼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지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수 쭉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 나온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주로 이제 저 비주얼 베이직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주얼 베이직 부분에서 사용되는 어떤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들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뭐 액티브 셀, 액티브 시트, 액티브 윈도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속성 값이고 얘는 함수, 메서드가 함수라 그랬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메서드가 함수입니다. 네, 함수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 뉴 워크북, 이런 게 쓰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뭔가가 계속 추가된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썼던 거죠. 이니셜라이즈, 클릭 액티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는 것도 자주 쓰는 것들 몇 개 있죠. 근데 이게 픽처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추가됐네요. 이미지나 그런 걸 추가하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자, 주요 컨트롤 관련돼서도 나옵니다. 체크박스 컨트롤 쓰고요. 콤보 박스 쓰고요. 커맨드 버튼 누르고요. 프레임, 이미지, 라벨, 레이블이라고도 하죠. 라벨.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멀티 페이지, 옵션 버튼 쭈쭈쭈쭈쭈쭉 나온다. 그 다음 메서드로 애드 아이템, 클리어, 카피, 컷, 무브, 페이스트, 리무브 아이템, 셋 포커스 이런 것들이 쓰인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자, 주요 컨트롤 속성 같은 것도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단어 키워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급 시험을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학원은, 그렇게 하면 그건 좀 과장 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 과장 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명령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써봐야지 이거 안 써보고 알 수 있어요? 못 푼다니까요. 비주얼 베이직 실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도대체 이 키워드가 여기서 이게 왜 쓰이는 거지? 그거 고민하는 데만 진짜 한 몇십 분 까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심한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합격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를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딱 들여다 봤을 때 이 코드 자체가 내가 이해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는 거고 도저히 비주얼 베이직 문제 봤는 데는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만큼 이제 학습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비주얼 베이직 주요 명령문 이제 나오죠. 여기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if문, select case, 이거 스위치 케이스랑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 do 루프, 반복문, 이 do while문이랑 거의 같다 보시면 되고, 포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while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령문들을 이제 문법을 이해해서 예약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또 함수가 또 이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쓰는 연산자들입니다. 이거 네, 이거 저기 오라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알겠죠? 네.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심지어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령어로 존재한다. 이것도 보고 계시고, 폼과 보고서의 이제 주요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주요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고, 속성들은 이렇게 된다. 쭉 참고하시고, 매크로 부분도 이렇게 나온다. 참고하시고, 주요 이벤트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실제 필요한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을 하겠죠. 네.
주요 프로시저 명령문들 여기 있죠. 네, 이게 비주얼 베이직도 역시 사용 문법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용 문구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액세스 개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ADO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꼭 마지막 문제의 순서에 꼭 이렇게 찍혀 나오죠. ADO 개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꼭 실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2급 부분입니다. 2급 부분은 역시 얘는 이제 더 학습 기간이 짧은데 왜 그러냐? 엑셀만 치는 거라서. 근데 엑셀 중에서도 VBA를 제외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순수 엑셀만 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학습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볼게요. 이것도 역시 뭐 기존은 거의 똑같습니다. 40문제 중에 24개 이상 맞추면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앞에 위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실기 부분이죠. 실기 부분 또 이거 보는데 중요한 건 이 함수예요. 함수. 여기. 자, 2급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역시 추가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저기 얘기했지만 랜드 비트윈 뭐 이런 게 추가됐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잘 보지 못한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랭크 에버레이지, 랭크 이퀄 이런 함수들이 또 추가됐다. 그다음 에버레이지 뭐 ifs는 뭐 이건 다중 조건 뭐 평균이고 여기 나오네요. std 그다음 var 함수도 있죠. 아까 위에서 dvar 함수 우리가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요. 그다음 min a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고 max a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뭔가가 처음 보는 함수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전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출제 기준표 기준인데 여기 특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아마 이번에 그 개정된 사항들이니까 중점 사항이라고 좀 표시를 한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된 거다? 윈도우 10 기준에 따라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7이랑 10이랑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이런 거 멀티미디어 관련된 용어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아셔야겠죠. 뭐 벡터, 무슨 뭐 비트맵, 뭐 원래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거기에 뭔가 더 살을 붙여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아셔야 되고. 프로그램의 메뉴 및 뭐 기능 활용 부분 2016 버전으로 오피스 기준으로 다시 출제하겠다 이 뜻이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 봐봐요. 연산자 함수 활용 뭐 해가지고 또 이게 폼 활용하는 게 뭔가 하여튼 문제가 추가된 게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쭉 내려서 한번 볼게요. 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일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 여기가 중요하죠. 네. 자, 1급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1급. 네. 1급 출제 범위 함수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표 정리된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데이즈 360 삭제됐어요. 근데 이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데이즈 함수가 나오고. 근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저기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앞서 출제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개편된 문제 이후 거를 문제를 내야 되는데 개편되기 전에 있던 문제를 냈던 사례가 좀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100% 신뢰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지를 이렇게 하긴 했어도 그게 있어요. 데이즈 360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기습으로 얘네가 필기 문제나 이런 데에 만약에 내봐요. 나 이거 사용법 모르는데 틀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용 기본 틀은 똑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네. 약간의 그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짝대기 근 것들은 물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게 맞는데, 근데 왜냐면은 필기가 지금 비공개잖아요. 혹시나 이번 1월 1일 날짜로 시험 접수해서 1월 둘째 주부터 시험 시작하는데, 이런 함수가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러면은 좀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아니면 본인 뭐 후기 글에 올리시던지. 이게 왜냐면은 아직 시험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나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버리면은 이거 완전 저기잖아요. 그 공단 측에서, 상공회의소 측에서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럼 이의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이거 안 낸다 그랬는데 왜 냈어요? 좀 막 따지죠. 실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네가 이거 이렇게 공지해놓고 이걸 막 내는 경우가 있거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이의제기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이의제기를 해야 바뀌어요. 공단의 태도도. 예. 실제로 그렇게 언쟁이 오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함수들이 좀 추가된 게 있죠. 그래서 isError 함수가 또 삭제가 뭐야? isError 함수가 여기 있는데 isError 함수가 삭제가 됐다고? 이게 뭔 소리야? 뭐죠? 이건? 이건 나중에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 다음 이게 n타입인데 n? n 함수? 뭐야? n이라는 함수가 별도로 있나요? 난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 자, 2급 2급 아니죠. 1급이죠. 1급 그 비주얼 베이직 부분에서 주요 범위 현행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개정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함수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빨간색 표시한 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앞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비주얼 베이직 관련된 내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요. 넘기겠습니다. 다 참고해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그 명령어는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2급 부분 좀 볼게요. 2급도 좀 보겠습니다. 필기 부분 참고하시고 1급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자 2급 함수죠. 렌이라는 함수가 이게 뭐 추가됐고 min a 뭐 랭크 avg 랭크 EQ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추가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21년도 기준으로 출판된 그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1급 실기책을 구매하셔야겠죠. 출판사에서 책을 새로 내는 게 괜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출제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고 6월달쯤인가 7월달쯤에 그렇게 그 3분기 정도의 하반기에 이렇게 공지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리 공지된 기간으로부터 출판사 쪽에서는 분명 그 기준으로 이것들을 포함해서 책을 다시 출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일단 구매를 하셔야겠죠. 실기는 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이제 예외적으로 그러면은 필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내가 그냥 안전하게 책 보고 공부하시겠다 그러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고 난 책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21년도부터는 필기 문제가 이제 100% 비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이제. 앞으로 공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기시험을 폐지를 했거든. 근데 이제까지 그 전자문제집 CBT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보여드릴게요.
자, 컴CBT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잠깐 여기 해볼게요. 2급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떠 있는 날짜 있죠. 7월 4일, 뭐 2월 29일, 뭐 8월 30일, 3월 2일. 이 날짜들이 지금 보시면은 1년에 뭐 거의 진행된 게 뭐 2번 내지 3번인데 이게 공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기 시험이에요. 여기 지금 탑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이게 정기 시험에서 그 공개됐던 문제인데 얘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21년도부터는 이제 진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된다고요. 공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논리에 의해서 나는 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구매하셔도 돼요. 21년도 거 필기책 하나 구매해서 네, 그걸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필기책이 없어도 필기 부분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기준으로만 봐도 얘는 책 없이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책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 구매하고 나서 다른 분한테 도로 파셔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공개가 안 된다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나는 책을 사서 공부하겠다? 그럼 그러셔도 돼. 근데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전자문제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공부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면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저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구매를 하시는 거를 이번에는 권장을 하는 이유가 책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함수들을 활용한 필기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필기에서. 그러면은 이 사용법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을 통해서 4대 선대한 객관식 문제 얘 출판사에서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예, 이 올해만큼은 이제 21년도만큼은 이 책을 좀 준비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공개 문제가 분명히 아마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출제 기준 21년도 거 기준 공개된 그 공지사항 내용 파일을 가지고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실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좀 하시려면 당연히 일단은 기본 전제가 뭐다? 시간 충분히 투자하셔야 된다. 이제 뭐 내가 졸업 시기가 다가오는데 뭐 방학 기간 동안에 이걸 해서 따면 되겠지? 아니요. 방학 기간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강조드리는 건 미리미리 시간 투자를 좀 충분히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공부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뭔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권한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넉넉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개 문제 혹시나 이거 있게 되면 한번 푸는 것도 한번 해서 동영상 업로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도 출제 기준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내용을 꼭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뭐 한 2년 전거 3년 전거 책 가지고 막 공부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냥 뭐 그걸로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예상을 하면 안 돼요. 바뀌는 게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자격증 시험 합격을 해요. 이런 것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나오겠지.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좀 부탁인데 아시겠죠? 조금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서 뭔가 출제 기준이 뭔가 바뀐 게 있나 없나 사이트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